안녕하세요. 조이헌터입니다. 소된 소설의 규칙 설명 두 번째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소된 소설의 룰북은 세 파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초록색의 일반 규칙, 파란색의 영웅 규칙, 그다음에 빨간색의 적군 규칙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남아있는 빨간색 파트 적군 규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적군의 등급은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으로 나뉘고 초록색이 가장 약하며 중간이 파란색, 다음에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보라색은 보스급 몬스터로 빨간색보다 더 강합니다. 적군은 적군 카드, 그 다음에 스크롤, 그리고 피규어 이렇게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적군이 나타날 때는 카드와 스크롤 그리고 피규어 이렇게가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스크롤은 초록색과 파란색 몬스터의 경우 이 하나의 스크롤을 쉐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습격자 둘은 둘 다 초록색으로 하나의 스크롤을 쉐어하게 되고요. 물론 피규어는 각자가 따로 있어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구분하냐? 인장이 하나인 것이 좀 더 약하고 두 개인 것이 조금 더 강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또 AI를 담당하는 스크롤을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롤에는 몬스터의 파이팅 스타일 그리고 난이도가 여기 조그맣게 다이아몬드 하나에서 4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액트 1에서는 하나, 2개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이팅 스타일과 난이도가 같다면 확장에 있는 몬스터와 스위치하여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혹은 게임 난이도를 향상시키고 싶다면 더 높은 난이도의 몬스터로 바꿔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몬스터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렇게 패시브 스킬을 포함해서 이동 시, 공격 시, 혹은 방어 시 등등 특별한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혹은 발동하는 능력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무기의 이름이 2개가 표시가 된다면 주무기와 보조 무기가 따로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처럼 하나만 나타난다면 이것이 주무기와 보조 무기 둘 다가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적용할 때 윗줄 따로, 아랫줄, 이제 환송화를 사용할 때는 아랫줄 따로 적용되지만 빙하의 막대기라는 것을 사용할 때는 이 모든 내용이 이 빙하의 막대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적군 카드에는 이렇게 저항력 혹은 약점 그리고 체력 그리고 3가지 타입의 방어, 갑옷 혹은 이렇게 마법 실드 그 다음에 주사위를 굴리는 방어 이렇게 3가지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죽였을 때 얻는 보상으로 이쪽에는 소울 포인트 그리고 좌측에는 죽였을 때 얻는 아이템이나 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 수치가 2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플레이 인원수에 따라서 이 몬스터의 체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2에서 3위는 6, 4에서 5위는 8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종종 가다 보면은 이렇게 파란색 방패 아이콘이 있어요. 이 방패 아이콘은 이 몬스터가 방어를 할 때 특별히 체크를 해야 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크롤에 보시면은 영혼 보호 혹은 분노라든지 방어를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아이콘은 에너미 파워 아이콘인데 이 개수만큼 생성될 때 에너미가 나타날 때 파워 카드를 받습니다. 이렇게 에너미 파워 카드가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한 장을 받게 됩니다. 받을 때 액트 1이었다면 1으로, 액트 2였다면 액트 2로 해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옆으로 나셔도 상관이 없고요.
이거는 이 방어에 플러스 2를 받게 되겠죠. 받을 때 여기 보시면은 아이콘이 다른데요. 같은 종류의 아이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 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대는 2장까지 받고요. 만약에 2장 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나왔을 경우라면 그냥 2장까지만 받고 초과해서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를 한 번에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같은 패시브인 2개를 같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처음 거를 뽑고서 그 다음 다른 아이콘이 나올 때까지 뽑아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게임 중에 초록색 혹은 파란색 등급의 적이 영웅을 죽였다면 에너미 파워 카드 한 장을 추가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2장을 초과하여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글화 자료에 괴물무리, 이렇게 작게 보시면 괴물무리라고 되어 있는 호르드 몬스터가 있습니다. 무리 지어 다니는 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여러 명의 적군인데 적군 카드 이 하나를 공유하기 때문에 한 번에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생성될 때 그 덧셈뺄셈이 필요한 그 적군 생성 공식에서도 한 마리로 취급이 됩니다. 즉 2마리의 적을 생성하게 되었는데 뽑아보니 2마리가 모두 괴물 무리였다면 4마리 이상의 적군과 마주하게 되겠지요. 공격 스킬을 난사해주세요. 섀도우 토큰은 게임 중에 마주하게 될 뭔가의 그림자를 나타냅니다. 맵을 돌아다니시다가 섀도우 토큰의 시야가 닿게 되면은 모든 행동을 멈추고 바로 이 섀도우 토큰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발생시키는데요. 그래서 무고한 시민일 수도 있고요. 시민이었을 경우 대부분은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제거합니다. 혹은 퀘스트에 따라서 판매상 혹은 다른 임무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적군 토큰이었을 경우는 적군 숫자에 따라서 한 마리, 2마리 혹은 한 마리 플러스 에너미 카드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곳에 이 위치에 이만큼의 에너미를 생성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군 카드를 이제 덱에서 뽑아서 생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괴물무리 2장을 연속으로 뽑았다고 하면은 이렇게 4마리가 생성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 외의 토큰들은 기타 토큰들은 퀘스트 진행을 따르시면 됩니다. 스파운 게이트는 적군이 생성되는 게이트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열리고 또 이렇게 닫힙니다. 보통은 하나만 열려있기 때문에 그곳에 생성하시면 되고 이게 2개 이상이 열려 있었다 하는 경우는 블루 주사위를 굴려서 같은 아이콘이 나올 때까지 굴리셔서 그곳에 생성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모든 게이트가 다 닫혀 있었던 경우에 몬스터를 생성해야 한다면 그냥 생성하지 않습니다. 적군이 생성되면 담당자를 정하여 적군 카드와 체력 등등을 관리하도록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활성화된 플레이어가 담당자로 임명이 됩니다. 만약 활성화된 플레이어에게 이미 맡겨졌던 적군이 있었다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아직 적군이 없는 플레이어에게 배정해 주시면 됩니다. 모두 하나 이상 담당하고 있다면 가장 적게 담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데 활성화된 플레이어부터 우선권이 있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담당자가 되면 이렇게 적군 카드와 스크롤을 가져와서 자신 앞에 놓아두면 되고요. 피규어는 게이트나 섀도우 토큰이 있었던 곳 등등 그 생성되는 위치에 놓으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탑 게임의 오버로드처럼 적군을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적군은 적혀있는 AI대로만 움직이며 담당자가 잘 확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룰마스터 한 명이 다 담당하여 움직여주면 되는 건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조우 카드를 뽑아 적용시킬 때
활성화된 플레이어가 담당하고 있는 적군부터 우선순위를 적용하기 때문에 규칙대로 골고루 담당시키셔야 합니다. 이 경우는 활성화된 플레이어의 적군 한 명 있었다면 이 적군이 움직이게 되겠죠. 뭐 어차피 룰마스터가 다 알아서 확인해 줄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만 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건 바로 당신. 그리고 적군 카드를 생성할 때 같은 스크롤을 공유하는 이런 적을 생성하게 된다면 앞서서 설명한 우선순위를 모두 무시하고 그냥 스크롤을 가지고 있던 사람한테 또 배정해 주시면 됩니다. 가중 업무. 게임 중에 땡땡땡 이름의 적을 생성하라 라는 이벤트가 열리면 박스에서 찾아오거나 혹은 그 에너미 덱에 있었다면 해당 적 카드가 뽑힐 때까지 에너미 덱을 한 장씩 넘기면 됩니다. 덱이 다 떨어지면 다시 섞어서 나올 때까지 뽑으시면 됩니다. 영웅이 턴을 마치면 조우 카드를 한 장 뽑아서 적용을 하고 디스카드에 버리면 되는데요. 이 카드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모든 마법 개혁 적들을 활성화하라. 모든 파랑 적 개혁, 파란 등급 적들을 활성화시켜라. 땡땡땡한 상태에 있는 적들을 활성화시켜라. 2마리의 적을 활성화시켜라 등등등. 그래서 몇 마리를 활성화하라는 내용이 있다면 활성화된 플레이어에게 담당된 친구들부터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럿을 담당하고 있다면 그 중에서 더 높은 등급의 적을 활성화합니다. 만약에 등급이 같다면 활성화된 플레이어가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절한 상태에 있는 적은 그 우선순위에서 가장 마지막이 됩니다. 즉, 해당 플레이어에게 배정된 다른 적이 있다면 기절하지 않은 적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조우 카드에서 선정된 적들은 한 마리씩 활성화를 시키는데 이때에도 활성화된 플레이어에게 배정된 적을 먼저 AI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모든 힘 계열의 적들을 활성화하라 라고 한다면 현재 활성화된 플레이어가 담당한 적들부터 쭉 살펴보면서 힘 계열, 힘 계열은 스트렝스이기 때문에 S, 이 계열 적들을 하나씩 활성화 시키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예로 3마리를 활성화하라 라는 조우 카드가 나왔고 활성화된 플레이어에게 한 마리가 배정되어 있고 왼쪽 사람에게는 3마리가 배정된 상태라면 우선 활성화된 플레이어에게 배정된 한 마리가 이렇게 활성화가 될 것이고 남은 2마리는 이제 왼쪽 사람의 적들 중에서 높은 랭크부터 활성화 시킵니다. 하지만 기절한 적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그래서 하나, 둘, 만약에 이렇게 셋까지 다 이 사람의 적들이었다면 기절화된 적은 우선순위가 밀리고 그 중에서도 랭크가 높은 파란색 등급이 먼저 활성화되고 다음에 초록색 등급이 활성화가 되겠죠. 만약에 둘밖에 없었다면은 초록색이 먼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기절한 적이 마지막에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우 카드 중에서 이렇게 3마리를 활성화하라 혹은 빵마리를 활성화하라 이 두 가지 카드는 디스카드 덱을 초기화시킵니다. 그리고 디스카드 덱과 남은 카드들을 섞어서 다시 조우 카드 덱을 만들고 방금 사용한 이 3마리 혹은 빵마리를 활성화하라는 카드만 디스카드 덱에 버립니다.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영웅이 턴이 끝나고 에너미를 활성화시키고 턴이 끝나고 에너미를 활성화시키고 턴이 끝나고 활성화시키고 턴이 끝나고 활성화시키고 했는데 3개의 적을 활성화하라. 그러면 이것을 활성화시키신 다음에 얘만 남기고 디스카드 덱과 원래 있던 덱을 다 섞어서 다시 덱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첫 번째 디스카드 덱에 있는 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빵마리를 활성화하라는 것을 나올 때까지 계속 뒤집게 되고요. 그래서 적을
적을 아무 적도 활성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나왔을 경우에는 적을 활성화시키지 않고 또 다시 모든 카드를 섞고 다시 덱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활성화된 몬스터는 AI가 짜여진 대로 이동하고 공격합니다. 먼저 누구를 대상으로 이동하거나 공격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각 몬스터별로 선호하는 공격 대상이 있습니다. 적군 카드와 적군 스크롤에 보시면 이렇게 이빨 마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그려진 아이콘이 바로 이 몬스터가 선호하는 공격 대상입니다. 찢어진 하트 표시는 현재 남은 체력과 상관없이 그냥 가장 많은 상처를 입은 영웅을 공격 대상으로 지정하고요. 사람 표시는 가장 가까운 영웅, 돈은 현금이 가장 많은 영웅,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아이콘은 해당 스타일의 영웅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몬스터가 활성화된다면 우선 가장 위에 있는 AI부터 살펴봅니다. 0에서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동이 가능하고 시야가 있는 0에서 1칸 거리에 있는 가장 상처를 많이 입은 영웅이 있다면 그 영웅을 타겟으로 지정을 합니다. 만약 0에서 1칸 거리에 영웅이 있기는 있는데 그 영웅이 이 플레이어 전체 중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입은 영웅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다음에 설명드릴 우선순위에 따라서 대상을 지정합니다. 우선순위는 모든 적들에게 일괄 적용이 됩니다. 먼저 가장 상처를 많이 입은 영웅, 그다음에 체력이 가장 조금 남은 영웅, 그다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영웅. 만약에 둘 이상의 영웅의 조건이 3번까지 모두 동일하다면 몬스터를 담당하고 있는 플레이어가 대신 대상을 선정합니다. 만약에 이 경우였다면 가장 상처를 많이 입은 영웅이 한 칸, 두 칸에 없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선택하게 되는데 다음 차순에 우선순위 대상을 보면은 가장 상처를 많이 입은 영웅, 즉 이 영웅을 공격하게 되겠지요. 네. 만약에 0에서 한 칸 거리에 영웅이 없었다 라고 했을 경우 다음 AI를 살펴봅니다. 마찬가지로 이동이 가능하고 시야가 있는 2에서 2, 3, 4 칸의 거리를 범위로 잡고 다시 처음부터 우선순위에 따라서 타겟을 지정합니다. 먼저는 선호하는 공격 대상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 이후에 우선순위 1, 2, 3번을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것이 돈이었다, 돈 아이콘이었다라고 하면은 범위에 가장 돈이 많은 영웅이 있으면 그 영웅을 타겟팅하고 아니라면 그냥 가장 상처를 많이 입은 영웅 이런 순으로 타겟팅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힘 영웅을 선호하는 적이 있는데 그 해당 범위에 힘 영웅이 둘이 있었을 경우 혹은 가장 돈 많은 영웅을 선호하는데 돈의 액수가 동일했다 뭐 등등과 같은 상황이 있으면 다음에 우선순위로 타입 브레이킹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뭐 선호 타겟 이런 것보다는 그 AI 시스템상 가까운 영웅을 뭐 공격하신다고 보면 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상처가 많은 영웅 혹은 뭐 돈 많은 영웅을 타겟으로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탱커한테 뭐 돈을 두둑히 넣어주고 피통도 좀 늘리고 뭐 상처 치유는 죽지 않을 만큼만 해주는 게 최고의 어그로 관리이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근처에 영웅이 아무도 없어서 가장 마지막에 AI를 발동시킬 때는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시야에 닿던 말던 시야가 없어도 무시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 플러스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가까운 영웅을 향해 최대 2구역 이동. 여기는 시야가 이쪽과 이쪽에서 라인을 긋기 때문에 시야가 닿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영웅을 향해서 2를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시야 상관없이 뭐 냄새를 맡고 이동하는 건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역 내에 시야에 있는 근접한 영웅을 나이프로 공격. 네, 그리고 나서 봤을 때 시야에 닿는 영웅이 있죠. 이 경우에는 공격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동을 한 후에도 시야가 닿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적들이 움직일 때에도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데요. 실제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통해서 움직이고, 가능하다면 빨간 지형 두 가지는 피해서 다닙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어서 빨간 지형으로 들어갈 경우에도 별다른 피해는 없고 그냥 일반 지형 이동하듯이 들어가고 지나다닙니다. 그리고 move to engage, 한글화 자료에서는 전투를 위해 이동이라는 용어가 있으면은 뭐 거리에 상관없이 타겟팅한 영웅이 있는 장소로 바로 이동해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도 타겟팅한 영웅이 있는 장소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 다른 영웅이 있던 곳을 지나가더라도 영웅들은 리액션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적들은 재빠릅니다. 적의 AI가 한 칸 후퇴하라고 명령한다면 원래 왔었던 방향으로 한 칸을 후퇴를 합니다. 만약에 생성된 곳에 서 있거나 뭐 원래 왔던 방향이라는 게 없거나 불가능하다면 가장 가까운 영웅으로부터 한 칸을 달아납니다. 이 경우에 뭐 빈 공간이 있다면 그곳으로 가고, 뭐 이래저래 선택지가 여럿이라면은 해당 적군 카드 담당자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날개가 달린 적은 이런 장애물을 지나다닐 수도 있고 또 KO 당한 효과를 무시합니다. 타겟팅과 이동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적군의 공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I에 나와 있는 지시사항을 타겟팅된 영웅에게 실행하면 되는데, 일단 이 경우는 0에서 1칸은 없고 2에서 3칸 중에서 이 믿음에 대한 영웅, 그래서 토르가를 타겟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타겟팅한 영웅에게 AR을 사용할 때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저주 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주를 거는데 여기는 저주는 세이브 되지 않으면 목표 영웅은 공격력과 방어력이 다음 시간 단계까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토르가는 세이브 롤을 하고 만약에 실패하였다면 공격력 마이너스 2, 방어력 마이너스 2를 다음 시간 단계까지 받게 됩니다. 만약에 세이브가 되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또 바로 다음 라인을 읽으시면 됩니다. 용암 막대기로 공격. 용암 막대기는 빨간색 주사위 하나와 파란색 4개를 굴리는데요. 그래서 굴렸을 때 이렇게 만약에 별이 2개가 나왔다 라고 하시면은 이 범위 공격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르가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한 명이라서 범위 공격보다는 화염 2짜리 공격을 하는 것이 더 좋겠지만, 만약에 별이 2개가 나왔다 하면은 무조건 스킬에서 가장 많은 것을 쓰는 해당 스킬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범위 공격이 쓸모가 없지만 범위 공격으로 전환되어 토르가한테 범위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있었다면은 범위 공격이 좋았겠지만 이 경우는 쓸모가 없지요. 그리고 만약에 뭐 별이 3개가 나왔다 혹은 뭐 별이 하나밖에 없었다 라고 한다면은 화염 공격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0에서 2의 거리의 적을 타겟팅으로 잡았습니다. AI 첫 번째 명령은 전투를 위해 이동입니다. 그럼 영웅이 있는 위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검으로 공격. 주무기인 것을 확인하고 주사위를 굴려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등의 행동을 사용할 때는 항상 여기 적군 스크롤을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주먹이 있는 경우는 공격할 때 발동하는 효과입니다. 만약 검 공격이 피해를 줬다면 같은 영웅을 나이프로 공격합니다. 주무기를 공격해서 방어하는 것들을 다 적용하고 나서도 1 이상의 피해를 입혔다면 아래 보시는 보조 무기로 또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고급 명령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럼 보시는 고급 명령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시야 내의 모든 적들의 요 노란 삼각형을 발동하고 그들을 1차지 충전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습격자의 명령은 전투 중일 때, 지금 상대방과 같은 공간에 있을 때 보조 무기로 공격하고 1구역 멀어집니다. 그래서 나이프로 공격을 하고 원래 왔던 방향으로 1구역 멀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여기에 부상당했다면 그리고 만약에 충전이 되지 않았었다면 1차지를 충전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부상당했다면 치유 물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빨간 습격자가 부상이 입었었다면, 그리고 이 1차지가 있었다면은 치유 물약을 사용해서 스스로 4HP를 치유합니다. 만약에 차지가 없었거나 체력이 최대치였다면은 치유 물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괴물 집단은 이 카드를 공유하긴 하지만 생성될 때 한 마리로 세는 것을 제외하면 각각의 몬스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웅이 타겟팅을 할 때도 한 마리씩 타겟팅이 되며 둘은 상태 이상이나 상처를 받을 때도 각각 따로 받습니다. 그리고 통제 집의 숫자를 셀 때도 각각 하나의 피규어로 카운팅이 됩니다. 괴물 집단의 적군 카드는 해당 카드의 모든 적들이 다 죽어야만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활성화될 때는 같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타겟 영웅을 잡을 때 집단에 속한 적군끼리는 시야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적을 타겟으로 잡고 가장 가까이 있는 적부터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집단의 모든 적들은 그 이동했던 한 명이 있는 공간으로 그 거리에 상관없이 이동해서 들어갑니다. 다음은 적군 상태 이상에 대한 규칙입니다. KO 당한 적은 영웅과 같이 눕혀있는 것으로 표시하며 갑옷의 방어력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통제 지배를 숫자를 셀 때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KO된 상태의 적이 활성화되면 첫 번째 단계로 일으켜 세우고 평범하게 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턴을 종료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턴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크리티컬 토큰을 받을 때는 영웅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둔화에 걸렸을 때는 턴을 가지게 될 때 AI의 첫 번째 문장까지만 행동합니다. 첫 번째 문장이란 뭐뭐뭐뭐 하고서 마침표 있는 부분까지 적용하시고 턴을 마칠 때 둔화 토큰을 버립니다. 이 경우는 전투를 위해 이동할 때 타겟팅 영웅을 잡고 만약에 메이지가 있었을 경우는 그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턴을 종료를 하게 되겠죠. 독에 걸리면
영웅과 동일하게 매 타임 단계 때마다 체력이 줄어들게 됐는데 영웅들과는 다른 점은 세이브로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죽어야만 독에서 해방이 됩니다. 불쌍하면 독을 걸지 마세요. 암흑에 걸려서 실명된 적은 시야가 차단이 됩니다. 시야가 없기 때문에 활성화가 된다면 여기 있는 플러스의 AI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 플러스에 있는 이동은 시야가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적을 향해 이동까지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시야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야가 필요한 공격이나 스킬 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턴이 끝날 때 암흑 토큰을 버립니다. 기절한 적은 활성화되면 기절 토큰을 버리고 턴을 종료합니다. 기절한 적은 활성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적을 죽이면 우측 하단에 있는 숫자만큼의 소울 포인트를 받습니다. 이것은 모든 영웅이 공유하게 되고요. 그리고 좌측 하단에 표시된 만큼의 돈 혹은 주머니 혹은 이 보물 카드를 적이 죽은 땅에 떨굽니다. 해당 공간에 영웅이 전투 중이 아닐 경우는 이것을 오픈해보고 또 프리액션으로 줍줍 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적이나 보라색 적은 시나리오 상의 어떤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죽을 경우에 카드는 게임에서 제거가 됩니다. 다른 적들은 만약에 죽었을 경우에 적군 카드를 디스카드 덱에 보내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합니다. 보스 몬스터는 적군 카드와 적군 스크롤이 일체형으로 나옵니다. 여기 한 장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항력도 있고 이 표시는 기절의 면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KO는 되지만 기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스 몬스터는 담당자가 정해지지 않고 카드는 그냥 모두가 잘 볼 수 있는 공간에 놓습니다. 그리고 보스 몬스터의 담당자는 항상 활성화된 현재 플레이어입니다. 다음 플레이어가 활성화가 된다면 그 사람이 또 새로운 담당자가 됩니다. 즉, 몇 마리를 활성화시켜라 라는 조우 카드가 나오면 보스 몬스터는 또 보라색이기 때문에 1순위로 활성화가 되는 것이죠. 보스 몬스터의 타겟팅 선호도는 빨간색 사람 모양 아이콘으로 위험한 인물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자신을 빡치게 한 영웅을 위주로 때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험도는 어그로 토큰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보스가 등장을 했을 때 활성화된 영웅이 첫 번째로 이 어그로 1 토큰을 받습니다. 보스 몬스터 활성화가 되면 토큰을 가지고 있는 영웅과 자신과의 거리를 비교하여 해당하는 AI를 발동시킵니다. 이동하고 레이저 클라스로 때리게 되죠. 그래서 다른 더 가까운 영웅과의 거리나 다른 우선순위는 상관이 없고 무조건 어그로 토큰이 있는 사람을 타겟팅으로 잡고 해당하는 거리에 있는 AI를 그 해당 영웅에게 발동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그로 토큰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그로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스에게 시야가 닿아 있다면 액션을 사용해서 어그로를 1에서 2로 한 단계 높이거나 2에서 1로 한 단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에서 0으로 아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어그로 토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보스에게 시야가 닿아 있다면 액션을 사용해서 어그로 토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의 어그로 레벨을 한 단계 낮출 수 있습니다.
뭐 자신이 대신 어그로를 끌려고 뭐 소리를 치거나 뭘 돌을 던지거나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한 단계를 높일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어그로를 높일 수는 없고요. 만약 어그로 토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의 어그로가 1단계였다면 액션을 사용해서 자신이 그 어그로 토큰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한 턴에 한 번씩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그로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스를 공격하면 어그로가 한 단계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그로의 최대 수치는 2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보스를 공격하면 어그로를 가진 사람의 어그로 레벨이 한 단계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미 1이었다면 이 사람이 공격했을 때 자신이 새로운 위협 인물로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그로 토큰을 이제 1단계로 해서 가져오게 되고요. 보스의 AI가 활성화가 되면은 타겟팅한 영웅을 대상으로 그 AI의 모든 내용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 영웅을 향해서 이동을 하다가 다른 영웅이 놓았던 덫이나 뭐 스킬 등등에 의해서 피해를 입게 됐을 때 그 어그로 토큰은 그 덫을 놓은 영웅이 가져가지만 우선 이번 턴에는 이미 타겟팅한 적을 향해서 돌격하고 공격을 가합니다. 그리고 어그로 토큰을 가지고 있던 영웅이 죽거나 은신을 해서 타겟팅이 될 수 없다면 어그로 토큰은 뭐 이게 원래 2단계였다 하더라도 1단계로 해서 다른 영웅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활성화된 플레이어가 원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선물로 주면 되고요. 그래서 즉 어떤 경우에도 어그로 대상이 없는 경우는 생기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 보스의 선호 공격 대상이 빨간 머리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일반적인 뭐 이런 내용이었다면은 그 타겟팅 우선순위를 우선순위 규칙을 따라서 공격을 하면 돼요. 하지만 이 어그로 토큰은 이 보스가 처음 등장한 시점부터 이제 아까 했던 규칙에 따라서 활성화된 플레이어가 갖고 시작하고 뭐 공격하고 뭐 줄어들고 핑퐁이 튀고 하면서 계속 이것은 어그로 토큰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몬스터가 뭐 더 화가 났다든지 그래서 뒤집힌다든지 해서 어그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공격하게 됐을 때 갑자기 또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돌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그로 이 토큰은 보스 몬스터가 등장한 순간부터 계속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 그 어그로 대상을 공격한다는 것은 이 표시를 보시고 아실 수가 있습니다.